중국이 AI 분야에서 처음으로 외국 자본의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 메타가 중국에서 탄생한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공식 금지한 겁니다. 단순한 기업 거래 무산을 넘어 핵심 기술을 지키겠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외국인 투자 안전심사 업무기구 사무실은 공식 성명을 내고 메타의 마누스 인수 거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행된 거래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른바 환적 세탁식 해외 우회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 당국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마누스 사건은 중국 내에서 키운 기술과 인재를 해외로 빼돌리는 편법의 제동을 건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마누스는 2025년 3월 세계 최초의 범용 AI 에이전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채팅봇이 아니라 사용자 컴퓨터를 직접 조작해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식 전략까지 짜주는 이 AI는 등장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는 제2의 딥시크라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누스의 성공 이면에는 중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창업자 샤오홍은 중국 화준과학기술대를 졸업한 90년대생으로 우한에 본사를 두고 중국 엔지니어들과 중국 내 데이터를 활용해 핵심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2025년 6월, 마누스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직원 120명 중 80명을 해고했습니다. 핵심 인력 40명만 데리고 싱가포르로 떠난 겁니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 계정은 모두 사라졌고, 자사 웹사이트에는 아예 중국 IP 접속을 막아버렸습니다. 완전한 탈중국화를 시도한 셈이죠. 그리고 그해 12월, 메타가 마누스를 약 20억에서 3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미국 기업이 싱가포르 기업을 사는 건데 중국이 왜 개입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법인 등록지보다 중요한 건 기술의 국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은 마누스가 여러 레드라인을 건드렸다고 분석합니다. 우선 AI 핵심 기술이 중국 내에서 연구 개발됐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팔기 전에 안전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의 수출 금지, 제한 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이 정부 허가 없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마누스가 중국 이용자 데이터를 학습했다면 데이터 반출에 대한 안전평가도 필요합니다. 서버만 옮겼다고 법적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시각입니다. 이제 관심은 거래를 어떻게 원상 복구할지입니다. 중국 외국인 투자 안전심사법은 이미 이행된 거래는 투자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메타는 이미 마누스 창업자를 자사 부사장으로 임명했고, 마누스의 AI 기술은 메타의 광고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등에 이미 깊숙이 통합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가 이미 마누스의 핵심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걸 완전히 분리하고 삭제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지가 큰 숙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글로벌 AI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간 전략 자산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에 맞서는 동등한 대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때 중국 AI의 희망으로 불렸던 마누스. 이제는 시간을 되돌려 거래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 세계 스타트업과 빅테크를 향해 당신의 기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